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 오후장입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우리 시장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오늘 하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많이 안타깝죠. 네. 금요일이기도 하고 어제는 조금 돌리는 모습 보였는데 사실 어제도 지금까지 한 6월 말까지 수익 좋아하셨던 분들은 7월 되자마자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좋았던 분들, 즉 조선, 원전, 방산 같은 주도주를 위주로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그거에 대한 거는 진행되고 있는 중이긴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승 자체가 막상 지금 40포인트나 빠지는데 외국인 보시면 900억 팔거든요. 막상 매도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지금 진행되는 와중이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자세한 건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번 한 주를 또 복귀해 볼 텐데 이번 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어땠습니까? 일단 사타 팔았다 한 것 같고요. 네. 잠깐 화면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지수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치고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2천억. 지난주에는 많았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시면 매도 규모 대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고 기관 투자가가 1조 5천억이나 샀고요. 산 거의 대부분은 금융투자 수급인 경우고요. 개인 투자자는 1조 2천억을 오른 거를 통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다음에 이제 매수한 건 말씀드릴 텐데 매도 미리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존에 우리가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 스탠스에 동참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코스닥 보여주시면은요 상대적으로 작겠죠. 외국인 1,200억 매도, 기관 투자가 1,500억 매수, 개인 투자자 92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습니다. 잠시 써야 되는 거 말씀 좀 드리자면 예탁금이 저희 이틀 전에 확인했을 때 드디어 70조를 찍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 있다 보니까 65조대로 좀 떨어졌었죠. 여타금도 역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했었던 상법 개정안이 어제 오후에 통과가 됐는데 오늘 본장 열어보니까 상법 개정안이 좀 씁니다 지금. 근데 이것이 세론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들 특히 외인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하드하게 바꿉니다. 벌써부터 조선주 위에서 하신 분들 20% 물렸다는 분들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았던 조선주들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요. 미국 쪽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국, 영국에 이어서 베트남과 무역전 사유했기 때문에 미국은 좋습니다. 좋고요. 막상 미국이 민간 고용 이틀 전에 ADP 잘 안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금리 인하할 것 같아서 올랐고요. 어제 고용지표 잘 나왔거든요. 실업률 4.3, 예상 4.3이었는데 발표 4.1이에요. 뭐래요? 골디락스래요. 굉장히 재밌죠. 잘 안 나올 때는 7월, 8월, 9월이든 금리 인하가 당겨질 것 같아서 오르고 또 잘 나오면은 또 골디락스라고 그러고 이러니까는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약간 헛헛한 기분이 느껴지시는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놓고 그러니까 6월부터 7월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땐 국내가 전 세계 상승률 1위는 여전히 맞긴 맞습니다. 예. 네, 예전에도 지수는 중요치 않다,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번 주 이제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까요? 이번 주는 뭔가 특이한 점보다는 할 거 했다라고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 잠깐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를 2,400억 매수. 그런데 포스코홀딩스가 언제 기억나냐면 4월 달 기억납니다. 4월 달에 포스코가 아니죠.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나서 시장이 어지러울 때 그때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런 거 많이 움직였던 거 기억하세요? 다소 가치주스러운 것들. 외국인들은 요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도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엔비디아 좋으니까는요. 그리고 두산, LG 에너지 솔루션 순으로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4천억대, 현대차 1,400억, 포스코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순인데 여기서 공통은 포스코홀딩스죠. 쌍끌이가 포스코홀딩스 한 지가 한 몇 달 만입니다. 개인 투자자 보시면은 살만한 거 사셨어요. SK 하이닉스, 로템, 두산 에너빌리티, 네이버, 하나오션. 어떻게 보면 이전 시대, 그러니까 6월 달까지의 대장주입니다. 그 섹터의 대장주들을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로템도 좀 빠졌고, 에너빌리티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네이버 비슷비슷하고요. 요거에 대한 다음 주 성과가 어떻게 될지를 다음 주에 꼭 본방사수 하시고요. 코스닥 보여주신 말씀 좀 드리자면 코스닥 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
휴젤, 디어유, 네. 파마리서치, IT센 글로벌. 일단 결이 그렇게 막 겹쳐지진 않죠. 그런데 기관 투자가가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ABL바이오, 이오테크닉스, D&D 파마텍 순인데 5개 중에서 4개가 바이오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빠져요. 막상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럴 때 욕을 좀 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어제 고용 잘 나와가지고 미국 10년물 국채 요만큼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바로 팔아요.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내가 어떤 시즌별로 매매를 하려고 좀 진득하게 들고 있으려 하면은 실적 시즌 들어와서 변동성을 흔드는 이런 장이 좀 계속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GFC 생명과 JIP, VT 루니 순으로 했다 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의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짚어주셨고요. 다음 주 일정까지 만나볼 텐데 네. 다음 주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그렇죠.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 눈여겨볼까요? 일단 오늘 밤에 네. 미국 휴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몇 시죠? 12시 40분 후반대 지나고 중후반대 지나고 있는데 원래 미국장이 오늘 밤에 쉬면은 우리 장 한 번 장 받으면은 끝까지 올랐거든요. 미국이랑 선물에 왔다 갔다 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늘은 다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쉬워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장이 3,000포인트 넘은 다음에 빠졌다가 한 2시, 1시 반, 약속의 2시라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나온 다음에 어떤 종목이 돌리는지를 보는 게 일단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단 그리고 4일날 오늘 얘기 드렸고 7일날 보시면 LG전자부터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일날이 중요할 텐데 삼성전자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옵니다. 지금 조금 재밌는 표현 드릴 수 있는데 그거 다가오기 때문에 주식을 좀 비워야 돼요. 비우는 거는 근데 지금 관세랑 상관없는 걸 비웁니다. 굉장히 좀 재밌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옳은 거를 파는 거죠. 시장 자체가 이렇게 얄궂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9일날 6월에 미국의 6월 FOMC 의사록 발표하고요. 우리를 치면은 그 다음 날로 넘어간 새벽에 발표할 겁니다. 의사록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날 보시면 10일날 옵션 만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금통이 개최되니까 이번에 금리 스탠스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는 점 체크해 보셨고 상호관세 유예 종료 그리고 금통위도 예정돼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좀 정성스럽게 집필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네. 일단 보여주시면은 그래도 오늘 일부 세론성 물량이 나온다 치더라도 상법 개정이 된 건 맞습니다. 맞고요. 예전에 그 저희가 3월 30일에 공매도 다시 재개할 때 네. 그들이 어떤 거 할지를 봐야 된다. 막상 한 달 동안 봤는데 별거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 올라갈 때 공매도의 쇼커머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를 강하게 들어올린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떤 거 들어온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통을 틀어서 어떤 종목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끝난 것 같냐 했을 때 아직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종목들에 대한 컨디션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침에 뜨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뜨는 것들 잡으면 수익은 나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팔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 있게 어떤 레포트를 보든지 혹은 어떤 종목을 보든지 테마를 보든지 해서 매수가 들어갔으면 급등이 나옵니다. 한 번씩 변동성 크게 주는데 그때 일부 차익 실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럴 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장 매기, 시장 기초 체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매매는 하시되 급등이 나오는 그땐 차익 실현 통해서 현금을 바로바로 확보하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네. 이겁니다. 매매 결이 있어요. 어떤 매매 결이 있냐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이 올라올 때 5일선 닿으면서 이렇게 쭉 올라왔었죠. 그런데 그게 한 일주일 전부터 깨지기 시작을 했죠. 뭡니까? 바이앤 홀드가 아니고 매매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매매 플레이가 지속되는 시장. 왜냐하면 실적 시즌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삼성전 시작한다고 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조선, 방산, 뭐 기타 여러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매매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마도 제 생각 어떻게 들어올 것 같냐면 실적주들이 지금 많이 부러졌어요. 조선 위에서 20% 부러져 있고요. 엔터 뭐 좋았던 것들 다 부러져 있는데 슬슬 오늘부터 제가 현장에 듣기로는 이제는 좀 해볼 만하다라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느 누군가는 짜증이 나 있죠. 위에서 내가 사익 실현 못했으니까. 네. 근데 밑에서는 누구는 또 살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이런 시즌에 언매매 하지 말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내 거 차트 깨졌다고 실적 좋고 진짜 좋게 잘 꾸역꾸역 잘 사서 모아놨는데 여기서 빼버리면은
또 걱정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시즌 시작됐기 때문에 보고서 보고 있다 이런 거는 여전히 강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앞서서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라든지 기업 어디 보고 계세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던 네. 상반기에 강했던 것들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원전 같은 경우는 네. 실적이 기대된 게보다는 3, 4년 후에 실적을 당겨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 시즌에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일부 어제 현대로템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새로운 물량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막상 다가오면 또 거기서 매매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섹터별로 차등화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여쭤보시는 게 어떤 걸 할까? 그 안에서 일단 대장주 하는 게 맞습니다. 대장. 지금은 실적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그때 빨리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몰릴 겁니다.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보고서 잘 보면서 우리의 갈증 그리고 더 강조시켜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포트를 잘 짜놨으면은요. 네. 이럴 때 털리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이 털리는 중을 오늘 아침에 듣고 왔어요. 왜냐하면 차트가 깨졌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더 빠지면 원금 깨질라 그래요. 2달 기다렸거든요.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과 열정상이 강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기대되는 섹터 안에서 역시나 대장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주간 마감 오늘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